이동혁 부장님과 함께하는 AK 라디오 시작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해 마지막이에요. 네, 시간이 빨리 갔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네. 백화점에 갔는데 네. 동아제약 비타민샵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부장님이랑 방송을 해서 그런지 네. 아니면 좀 고급스럽게 꾸며놔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던 건지는 네. 모르겠으나 네. 이제 약국이 아닌 백화점에서 제약회사를 본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드물더라고요. 드문 일이죠. 네, 그래서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 가셨나 봐요. 거기 동아제약이 수입하는 오쏘몰이라고 네. 고급 비타민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는 그 보도자료까지 동아제약이 됐습니다. 네네. 기사화도 꽤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윤은혜 앵커가 보신 것처럼 그게 바로 동아제약이 노리는 어떤 그 마케팅 포인트겠죠. 여기서 동아제약이 보여? 우리 회사가 보여? 관련해서 오늘은 이런 그 제약회사가 약을 주로 파는 처방을 해주는 의사나 약사 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 제약회사는 마케팅에 제약이 아주 많아서 일반 소비재 기업보다는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은 그 제약회사에서 하는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뭔가 제약회사 마케팅에 제약이 많다니 약간 언어 유희 같은데 도대체 어떤 제약이 있길래 좀 어려움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그 약사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의약품은 이 약국 내부에서만 딱 팔 수 있어요. 물론 그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그 비상 상비약 일반 의약품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그 제한돼 있고 규정이 엄격하잖아요. 그 약국 내부 이외에 다른 데서는 일단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의약 이거는 일반 의약품, 전문의약품이 다 똑같고요.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광고도 의약 전문지에만 할 수 있고 뭐 우리 아시아경제라든지 이런 뭐 TV라든지 이런 일반 매체는 광고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약을 사는 사람한테 뭐 해당 약을 하나 더 주거나 다른 사은품을 주거나 이런 판촉 마케팅도 안 됩니다. 마케팅 활동이 아주 그야말로 제약돼 있죠. 그 제약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의약품 그런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일까요? 아, 그렇죠. 예, 의약품을 마케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거 이외에 사거나 나눠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불필요하게 사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한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제품, 상품, 의약품 외에 그 회사 이름,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냅니다. 그 일반 의약품이나 어떤 의약 외품, 뭐 치약이 대표적이죠. 뭐 가글이나 이런 의약 외품들, 또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제약회사는 이 플래그십 스토어나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을 꾸준히 여는 제약회사들이 꽤 있어요. 우리 윤앵커께서 이번에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본 그 동아제약의 비타민 플래그십 스토어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동아제약이 설치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동아제약에서 연 플래그십 스토어 말고도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동아제약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아제약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 동아제약은 이런 이제 마케팅에 굉장히 그 진심인 회사라고 하는데 이 바카스 팝업 스토어를 꾸준히 열어요. 그리고 한국 존슨앤드존슨 그 외국계 제약회사 이제 한국 판매법인이죠. 이 우리 코로나19 때 이 아주 많이 들었던 타이레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2달 전 지난 10월에 서울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서 타이레놀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이 다른 제약회사들도 뭐 꾸준히 이런 팝업 스토어나 행사장을 여는 경우는 꽤 많고요.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팝업 스토어를 열어도 약을 거기서 팔거나 뭐 나눠주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 의약품만 그 취급하는 제약회사보다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뭐 기타 가공품 이런 거를 판매 품목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춘 제약회사들이 이런 스토어를 여는 경우가 더 많죠.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팝업 스토어나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요즘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팝업 스토어 말고도 이제 다른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업 마케팅을 이제 회사의 특징 또 이 자기 제품의 특징과 연결해서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대웅제약인데요. 네. 대웅제약 회사 이름이 큰 곰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의약품이 이제 우루사. 이제 네네. 곰 쓸개 성분이죠. 우루소 데속시콜린산이라고. 그래서 대웅제약은 이 자사가 곰과 관련이 있다. 또 곰은 이제 몸집이 크니까 이 그런 이미지를 소비자들한테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 패션 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우루사 로고를 박은 빅 사이즈 그 이 이제 라운드 티셔츠 같은 거, 후드티 같은 네. 거를 다양한 굿즈를 개발해서 이 팝업 스토어를 열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죠. 네. 여러 가지 굿즈는 다 이 빅사이즈 위주로 하고 또 이 곰이라는 이미지하고 다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웅제약에서 당시 이 마케팅을 했던 담당자에게 들었는데 대웅제약이 이 마케팅을 통해서 뭐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뭐 옷을 팔아서 매출을 올려야지 수익을 올려야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판매 수익은 협업한 패션 업체 옷을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고 또 팝업 스토어에서 판매를 한 그 패션 업체가 다 가져가게 하고 완판만 시켜달라. 그렇게 그 계약 조건을 맺었대요. 그야말로 이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우루사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덩치 큰 몸집이 좋은 분들이 길거리에 많으면 된다는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우수한 이 기업 브랜드 마케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요즘은 뉴미디어 시대, 온라인 시대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어떤 좀 성공한 사례, 기업 브랜드의 성공한 제약회사가 있을까요? 유한양행이 이 뉴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제약회사 중에 한 군데예요. 원래 우리 이런 그 온라인 인터넷 뉴미디어가 나오기 전에 유한양행은 그 종이 그 사보 외부에 나눠주는 사회보를 수십 년 동안 이제 꾸준히 냈습니다. 이 사보 이름이 건강의 벗. 근데 이 같은 이름의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구독자가 45만 명, 유튜브가 23만 명으로 굉장히 실버 버튼 받았겠죠? 굉장히 성공적인 그 뉴미디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유한양행 하니까 그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광고가 좀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정도부터 뭐 산림 녹화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다고 한 아주 역사가 깊은 캠페인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기업 브랜드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으로 그 산림 녹화 사업에 그 후원을 해서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이 캐치프레이즈를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이제 TV, 신문, 잡지 같은 매체에 계속 광고를 해서 아주 성공한 사례죠. 그리고 다시 인터넷 시대로 이제 최근에 돌아오면 한미약품이 의외로 유튜브에서 굉장히 딱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업 브랜드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무엇이죠? 이 한미약품도 자기 회사의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지 않고 이 캐치TV라는 아주 유명한 취업 정보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외부 유튜버하고 협업을 해서 여성 영업사원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찍어서 내보냈어요. 캐치TV에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었고 그리고 한미약품의 신입 영업사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브이로그를 다 보고 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부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은 문득 생각을 해보면 의사나 약사들에게 뭔가 마케팅을 해야지 내 약을 써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소비자들을 일반 대상으로, 소비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지 궁금해졌는데 이제 방금 얘기가 나왔던 한미약품만 생각해도 일반 의약품보다는 뭔가 전문 의약품이 더 많다고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특히 이 기업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경우 그것은 이렇게 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의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문 의약품의 경우에 의사가 어떤 약을 쓰라고 결정을 해서 환자한테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그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약봉투에
이 약봉투 뒷면에 어느 회사에 무슨 약이고 어떻게 먹는 거라는 게 다 인쇄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환자들이 거기를 봤을 때 자기가 들어봤거나 알고 있는 제약회사의 약이냐, 그리고 이게 모르는 회사, 처음 들어보는 제약회사의 약이냐가 환자들이 의사한테 갖는 처방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들이 이왕이면은 똑같은 거면은 환자들이 잘 아는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면 내가 환자들이 나를 신뢰하겠구나, 내 처방을, 이제 이런 영향을 줘서 전문의약품 회사들이 기업 브랜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제 한다고 그래요.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과 제품 브랜드의 노후화를 막는 방법이잖아요. 이 그 브랜드 마케팅이. 네네. 동아제약의 바카스 국토 대장정 이 경우는 이 가장 성공적인 제품 브랜드 리뉴얼, 올드화든 그 노후화하는 네. 제품 상표의 리뉴얼을 하는 마케팅의 성공 사례였어요. 왜냐하면 바카스 그러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힘들 때 먹는 이제 음료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하는데, 대학생들이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힘들 때 바카스로 활력을 찾으면서 이 전국을 걸어서 이렇게 일주하는 이제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바카스가 우리 국토를 사랑해서 직접 걸어서 대장정을 하는 젊은이들이 먹는 에너지 음료구나, 이런 이미지를 준 거죠. 뭔가 모든 측면에서 약간 다 긍정적인 느낌, 네. 긍정적으로 순환되는 네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꼭 이렇게 별도의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이 라디오 방송에 꾸준히 자기 회사를 광고하는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광고를 굉장히 장기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들어보면 대충 알거든요. 이게 회사 브랜드를 인식시키려는 거죠. 구주제약, 유유제약, 유유제약, 요즘 라디오에서 이렇게 합니다. 네. 조화제약, 환인제약, 건일제약, 이런 제약회사들은 사실 라디오 많이 듣는 분들은 다 들어봤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공통적으로 상위권 제약회사가 아니지만 매출 기준으로 라디오 청취자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라는 거죠. 왜 이런 걸 하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약 처방 받을 때 그 회사 나 들어봤어, 광고하는 회사, 이런 신뢰를 주기 위한 거죠. 맞아요. 뭔가 제가 라디오를 자주 듣는 건 아니지만 네. 들을 때 뭔가 네.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네. 같고 네. 한 번 들으면 네. 반복되게끔 들어지는 네.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택시나 버스를 일정 시간에 타는 맞아요. 분들,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다 이제 네. 굉장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제약회사의 기업 브랜드 라디오 광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회사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위주로 하는 제약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의약품이 히트 상품이 한두 품목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회사를 꾸준히 광고하는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대표적으로 잇몸병 보조 치료제인 이가탄을 광고하는 명인제약. 이거는 알아요. 반드시 아실 텐데 네. 워낙 광고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가탄의 광고 모델을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송해, 그리고 생존한 분 중에 백일섭, 강호동, 이 톱 스타들을 TV 광고 모델로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명인제약은 실제로 주력 품목은 정신건강, 정신신경계 전문의약품이거든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일반 의약품 중에 많이 팔리는 약, 일반인들이 아는 약은 이가탄이 거의 유일해요. 왜 그러면은 정신과 약을 주력을 하는 회사가 이가탄 하나를 하고 또 이렇게 광고를 계속 하느냐. 이가탄 1년 매출액이 한 200억 원대인데 이 모델료 쓰고 광고 마케팅하는 비용으로 거의 비슷한 돈이 다 나간다고 그럽니다. 네. 실제 그 판매한 이익은 얼마 안 된대요. 그렇지만 명인제약 오너는 회사를 알리는 목적이니까 이가탄으로 돈 안 남아도 되니까 톱스타 광고를 계속해라,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이 제약 마케팅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대부분 브랜드 마케팅할 때 소비자 인지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다른 뭔가 그 기업에서 원하는 바, 혹시 추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회사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거 외에 네. 이 큰 필요성, 목적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 채용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영업사원 채용. 이제 제약회사는 전체 직원 중에 영업사원 비중이 굉장히 비율이 큰데 그렇죠. 높은데 네. 영업사원을 채용할 때 일반인들이 잘 아는 제약회사하고 잘 못 들어본 제약회사는 이 대졸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원하시는 지원자의 질과 양의 차이가 굉장히 크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약품의 여자 영업사원 유튜브 블로그 그 캐치TV랑 같이 한 것도 신입사원, 영업사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용이라고 제가 한미약품의 그 블로그 마케팅을 기획한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사원 브이로그 네. 그리고 유튜버가 한미약품 본사하고 공장을 탐방하는 유튜브를 찍었는데 네. 제약업계를 지원하는 취준생들,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반응이 아주 좋은 성공 사례로 제약업계에서도 손꼽힙니다. 뭔가 제가 이 영상을 보지는 네. 않았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 뭔가 짐작이 빡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또 기업의 마케팅이 이제 단순히 제품 판촉이나 네. 세일즈가 아니라는 것도 오늘 뭔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회사의 또 투자자분들도 이 마케팅을 한다고 반드시 매출로 뭐 직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뭐 기업을 판단할 때 보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이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4년 벌써 마지막 방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장님께서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 인사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네. 좀 덕담 아니면 뭔가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내용 그런 거 혹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덕담이나 투자 내용이랄 거는 없고요. 올해 내내 저희 AK 라디오 또 우리 윤은혜 앵커님하고 같이 진행한 이 제약바이오 방송을 들어주신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추운 겨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2025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